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뇌졸중 같지만 혹은 다른 뇌 질환이 의심되어서 저희 병원을 찾는데 실제로는 위험한 질환이거나 뇌졸중이 아닌 증상들을 몇 가지만 모아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러한 증상으로 인터넷 찾아보면 자꾸 위험한 증상들이 나와가지고 저 위험한 병 아니에요? 뇌졸중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병원에 많이들 오십니다. 그런데 제가 진찰을 해보거나 검사를 해보면 뇌졸중이나 다른 위험한 병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되게 한정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동반되는 증상 없이 말씀드린 증상만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일 뿐이고 실제로 다른 병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불편한 증상은 가능하면 가까운 신경과 병원을 찾아서 자세하게 진찰 받아보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유드리고 저희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거기에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더라도 그것은 좀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이니까 100% 신뢰하지 마시고 역시 정확한 것은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꼭 진료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험하지 않은 그리고 뇌졸중이 걱정되지만 위험하지 않은 증상을 오늘 제가 5가지를 줄여서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눈떨림, 두 번째는 근육 떨림, 세 번째는 손 떨림, 저림 그리고 실신입니다. 눈 떨리는 경험은 정확하게는 눈꺼풀이죠. 눈꺼풀 떨림의 증상은 대부분 한 번 이상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병원에도 하루 최소 한두 명은 눈꺼풀이 떨려요 라는 증상을 가지고 병원을 찾습니다. 눈꺼풀 떨림의 원인은 주로 피로, 과로, 스트레스, 카페인 과다 섭취 혹은 컴퓨터 모니터나 스마트폰 같은 모니터를 오래 보면서 눈 주위 근육이 피로해지는 경우, 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됩니다. 이런 요인들이 우리 신경계에 작용을 하게 되면 우리 신경계가 과민해지고 우리 근육도 과민해서 쉽게 흥분을 하게 됩니다. 원래 근육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뇌에서 명령이 내려가야지만 근육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뇌에서 명령이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흥분해가지고 자꾸 움직여지는 거죠. 그러면 다른 부위가 아니라 왜 눈꺼풀에 주로 생기냐라고 하면 우리 눈 주위 근육이 매우 작고 예민해서입니다. 그리고 눈은 항상 떠 있기 때문에 쉽게 피로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눈 떨림이 다 위험하지 않은 거냐? 눈 떨림이 다 그냥 단순히 피로 과로 때문에 생기는 거냐라고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제가 말씀드린 단순 눈꺼풀 떨림, 의학적으로는 안검근 파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눈꺼풀 아래에 눈꺼풀이 파도 치듯이 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꺼풀 전체가 움찔움찔 하면서 떨리는 것이 아니라 개별 근섬유들이 파르르 파도 치듯이 떨리는 것을 안검근 파동이라고 하고 위험하지 않은 눈꺼풀 떨림입니다. 그러면 병적인 것은 어떻게 되냐? 이분의 영상을 보면 얼굴 반쪽이 눈꺼풀 눈 위에부터 눈 아래 그리고 얼굴 턱 주위까지 움찔움찔하면서 비교적 얼굴 전체가 동시에 움찔움찔하면서 떨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얼굴의 근육을 조절해주는 안면신경 주위에 혈관이 위치하면서 혈관이 뛰면서 안면신경을 톡톡톡톡 건드리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간혹 가다가 뇌 종양 같은 게 신경을 건드려서 생기기도 하니까 이런 종류의 떨림이 있으면 바로 병원을 찾아서 MRI나 다른 정밀 검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약이나 보톡스 주사, 수술이 필요한 병입니다. 그러면 안검근 파동, 위험하지 않은 눈꺼풀 떨림은 어떻게 치료하냐? 아까 말씀드린 원인들을 제거해주면 됩니다. 마그네슘이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검사해보면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잠 충분히 주무시고 커피를 드신다면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 커피를 중단하시고 술도 중단하시고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십시오. 컴퓨터를 오래 봐야 되는 직업을 가지셨다라고 하면 적어도 30분 내지 1시간마다는 이제 잠시 휴식을 취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렇게 며칠 정도 하면 대부분 좋아지고 이렇게 해도 잘 낫지 않는다. 1주, 2주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근처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으시면 빨리 좋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근육 떨림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말씀드린 눈 떨림하고 좀 비슷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 눈 부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주로 팔이나 다리, 몸통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근육이 떨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육이 이렇게 있으면 근육의 일부가 톡톡톡톡 튀는 게 나도 느껴지고 눈으로 보기에도 떨리는 게 보여집니다. 눈꺼풀 떨림과 사실은 원인은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피로, 과로, 스트레스나 해당 부위 근육이 과도하게 피로해져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손을 자주 쓰는 사람은 손에 잘 생길 것이고요. 무거운 걸 자주 드는 사람은 팔 쪽에 잘 생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단순 근육 떨림, 정확하게 의학적인 용어로는 양성 근섬유 다발 수축이라고 합니다. 이런 증상의 문제는 이런 증상이 처음에 있을 때는 그러려니 하다가 좀 지속이 되다 보면 이 증상에 대해서 인터넷을 찾아봅니다. 근육 떨림에 대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면 몇몇 무서운 질환이 인터넷에서 검색이 됩니다. 실제로 저한테도 한 달에 한두 분 정도는 이제 특히 젊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가지고 혹시 루게리병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병원에 오시게 되죠. 증상이 있는데 인터넷 찾아보면 또 무서운 질환이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 심리적으로 불안해집니다. 이러한 근육 떨림은 심리적인 이러한 2차적인 불안이 근육 떨림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증상, 예를 들어서 근육에 힘이 빠지거나 아니면 근육이 마르거나 하는 증상 없이 단순 떨림만 있는 경우에는, 특히 그 떨림이 한 부위에 국한되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떨린다 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위험하지 않은 증상입니다. 피로, 과로, 스트레스, 커피 같은 카페인 음료, 탈수, 과도한 근육 사용으로 생기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피하기만 해도 많이 좋아지고 잘 안 되면 병원에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내가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신경과를 찾아서 근존도 검사를 해보면 루게리병 같은 위험한 병이 있는지 아닌지는 금방 확인이 가능하니까 병원에서 진료 받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 증상을 설명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손떨림입니다. 손 떨리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대부분은 본태성 떨림이라고 해서 단순 수전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 떨림이 있을 때 혹은 간혹 머리가 떨리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손 떨림이나 머리 떨림이 있을 때 걱정하는 병이 있죠. 바로 파킨슨 병입니다. 수전증이라고 부르는 본태성 떨림의 특징은 우리가 무언가 동작을 할 때 주로 떨린다는 것이죠. 주로 글씨를 쓰거나 수저질을 할 때 손가락이 잘 달달달달 떨리는 거죠. 이럴 때 떨림이 있다 그러면 위험하지 않은 떨림의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파킨슨 병은 어떻게 떨리냐라고 하면 가만히 있을 때 떨림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팔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얹어놓고 있는데 손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손가락을 굴리듯이 이렇게 휙휙휙 떨리게 됩니다. 이게 파킨슨 병의 특징이에요. 가만히 있을 때 떨리는데 막상 수저질 하는 거 보면 큰 문제 없이, 물론 손 동작이 약간 둔해질 수 있지만 큰 떨림 없이 수저질이라든지 글씨를 쓰는 거죠. 또한 파킨슨 병은 걸어 다닐 때 좀 많이 떨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손떨림이 가만히 있을 때도 있고 또 걸음을 시켜보면 걸을 때도 팔이 흔들릴 때 살짝 떨리는 게 관찰이 됩니다. 반대로 수전증은 이럴 때는 떨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병은 가만히 있을 때 떨리되 수저질 할 때는 덜 떨리고, 수전증의 경우에는 가만히 있을 때는 안 떨리는데 주로 긴장하거나 수저질을 할 때 많이 떨린다라고 하면 수전증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가지고 구분하시면 돼요. 머리 떨림도 대부분은 본태성 떨림이라고 해서 수전증이 목 쪽으로 오면 생기는 떨림이 많습니다. 파킨슨 병일 때 머리 떨림 단독으로 생기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으니까 이 부분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증상은 저림입니다. 찌릿찌릿한 저림은 뇌 쪽 문제로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림은 대표적으로 말초신경계 증상입니다. 말초신경이라고 하면 뇌나 척수신경을 제외하고 척수에서 나오는 팔다리로 가는 신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림의 대표적인 원인은 주위 구조물에 의해서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닥에 쪼그려 앉으면 다리가 저리잖아요. 역시 쪼그려 앉는 자세에 의해서 정확하게는 신경에다 혈류를 공급하는 혈관이 눌리기 때문에 생기는 저림입니다. 실제로 팔이 저리다, 다리가 저리다라고 했을 때 흔한 원인들은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
혹은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이 신경의 압박이 대부분 원인이지 뇌경색이나 뇌출혈 때문에 저리는 증상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뇌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감각 이상 증상이 생기냐 설명을 드릴게요. 주로 마취한 것처럼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이 생깁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반신이 마취한 것처럼 감각이 떨어진다. 만져도 만지는 느낌을 잘 못 느끼겠다. 침으로 찔러도 아픈 느낌을 잘 못 느끼겠다. 차가운 거 따뜻한 거 잘 못 느끼겠다 라고 하면 바로 응급실에 가셔야 됩니다. 5번째 말씀드릴 증상은 바로 실신입니다. 의식 잃고 쓰러지는 것의 원인이 워낙 다양합니다. 위험한 원인도 있고 경미한 원인도 있는데 우리가 역시 대부분 보는 것은 위험하지 않은 단순 실신, 정확한 의학적인 용어로는 미주신경성 실신 혹은 신경시민성 실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혈압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가 일시적으로 불균형이 와서 생기는 실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더운 땡볕에 오래 서 있어서 여학생들 조회하다가 쓰러지는 경우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지하철에서 오래 서 있다가 쓰러지는 경우, 술 마시고 화장실 가다가 의식 잃고 쓰러지는 경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일시적으로 혈압의 불균형이 와서 쓰러지는 단순 실신이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실신은 다른 위험한 병하고 구분되는 특징은 뭐냐 그러면 실신이 발생하고 보통은 1, 2분 이내에 바로 의식이 돌아온다는 점이고 의식이 돌아왔을 때 다른 증상 없이 바로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뇌전증 발작의 경우에는 의식이 돌아와도 정상적인 대화가 바로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심한 두통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신 쓰러질 때 심하게 근육의 떨림이나 팔다리가 떨림이나 뻣뻣해지거나 눈이 한쪽으로 돌아가거나 이런 증상들은 뇌전증을 조금 더 시사하는 소견이고 단순 실신의 경우에는 이런 위험한 증상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신 전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눈앞이 깜깜해지거나 하얘지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혹은 배가 아픈 혈압이 약간 떨어질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먼저 선행을 하다가 실신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는 너무 위험한 것은 아니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런 실신 증상이 처음 있거나 자꾸 반복이 될 경우에는 병원을 찾아서 혹시 다른 위험한 원인들, 예를 들어서 심장에 이상이 있다거나 뇌 쪽에 이상이 있다거나 혹은 다른 병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5가지 증상, 위험한 질환을 의심해서 병원에 오셨지만 실제로는 위험하지 않은 증상 5가지만 제가 뽑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강조할 거는 오늘 설명드린 거는 일반적인 증상의 경우이지 개별적으로는 다른 고려해야 될 것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만 해 주시고 만약에 이러한 증상들이 있더라도 불안하면 바로 근처 병원에 가셔서 꼭 진찰을 받아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재미난 내용으로 또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